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미국 셰일 붐의 종료 가능성, 그리고 이게 석유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난 10년간 미국을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만들었던 그 셰일 혁명이 왜 전환점을 맞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자료를 보면요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아예 업계 임원들 스스로가 이제 셰일 붐은 끝나간다. 뭐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맞아요. S&P 글로벌 커모디티 인사이트 같은 곳에서도 내년 미국 석유 생산량이 한 1.1%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고요. 1.1% 감소요? 와, 지난 10년간 막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진짜 다른 이야기네요. 그렇죠.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죠. 그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경제적인 압박, 특히 유가가 커요. 유가요? 네, 지금 배럴당 $60 밑에서는 많은 셰일 회사들이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왜 그런 건가요? 이게 그 생산성이 좋고 파기 쉬웠던 매장량, 소위 스윗스팟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미 상당히 개발이 됐어요. 이제 남은 것들은 기술적으로 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. 아하. 그래서 지속가능한 수출을 하려면 유가가 지금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거죠. 배럴당 $60 이상,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요. 그러니까 그 60달러 선이 어떻게 보면 생존의 기준선 같은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낮은 유가는 신규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요. 실제 데이터도 좀 그런가요? 네, 텍사스 철도위원회 자료를 보면요. 핵심 지역인 퍼미안 분지의 신규 시추 허가가 올해 1월 이후에 최대 20%나 줄었다고 하고요. 20%나요? 와, 네, 그리고 지난 4월 허가 건수는 거의 3년 내 최저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. 이야, 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전 CEO도 지금 유가가 전환점이다 이렇게 경고했다는 걸 보면 진짜 뭔가 심상치 않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좀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. 방어적이요? 예를 들면요? 이오지 리소스나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같은 주요 기업들이 자본 지출 계획을 줄이고 시추 장비 수도 줄이고 있고요. 아, 예전처럼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. 과거에는 유가가 오르면 무조건 생산부터 늘리는 그런 호황, 불황 사이클이었다면 이제는 좀 달라요. 현금 흐름을 지키고 어떻게든 수익성을 내려는 거죠. 일종의 자구책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구책. 월스트리트 같은 투자자들도 이제는 막 성장보다는 재정 건전성을 더 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 네, 맞아요. 투자자들도 이제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더 선호하는 추세죠.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은 드릴, 베이비, 드릴 이러면서 막 생산 늘리라고 하잖아요. 하하, 네, 그런 구호는 여전하죠. 근데 실제 업계는 그런 정치적인 격려보다는 시장 상황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네요. 정확합니다. 선거 캠페인에는 기부를 하더라도 관세처럼 실제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죠.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, 시장 논리가 우선인 거네요. 그렇죠. 정치적 구호보다는 경제적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. 아,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. 뭔가요? 기업들이 인력은 한 10년 전보다 25%나 줄였는데도 석유랑 가스 생산량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. 네, 인력은 줄었는데 생산량은 늘었다고요. 네, 이게 바로 기술 발전 덕분입니다. 유정을 더 깊게 파는 기술이라든지 자동화 같은 것들이죠. 와, 효율성을 엄청나게 높였군요. 맞습니다.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데 집중한 결과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들이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정리해 볼까요? 네,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짚어볼 수 있겠네요. 첫째는 역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 문제와 국제 유가 영향이 줄 수 있다는 점이겠죠. 그렇죠. 미국 생산량이 줄면 아무래도 수입 의존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고 오펙 같은 기존 산유국들의 힘이 좀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. 네. 둘째는 정치적인 구호랑 실제 시장 현실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결국 시장 기반 요인,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정치적인 의지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. 셋째로는 이 석유 산업 자체가 이제 막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는 신호 같아요. 네, 월스트리트도 이제 재정 건전성을 더 선호하고요. 게임의 룰이 좀 바뀐 셈이죠. 마지막으로 넷째는 뭘까요? 결국 기술 발전과 효율성 개선이 앞으로도 이 업계에서 살아남고 경쟁력을 가지는 데 핵심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.
누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스마트하게 자원을 캐내느냐의 싸움이 되겠네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앞으로 미국 에너지 부문이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 효율성과 수익성에 더 집중하게 되고 어쩌면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면 단순히 더 많이 시추하는 것 말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혁신이나 전략을 찾아야 할까요? 네,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오늘 저희와 함께 미국 셰일 산업의 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